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고향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우연히 재회하게 된 20년 지기 친구와 함께 놀러가서 있었던 야릇했던 추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골프를 많이 치더라고요. 골프가 예전처럼 부자들의 스포츠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린 친구들도 취미생활로 많이 시작하던데 저는 골프 같은 스포츠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취미생활은 오로지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취방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취직이 결정되고 나서 완전히 서울에 정착해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직장을 다니고 얼마 뒤에는 여자친구까지 생겼어요. 얼굴도 예쁜 데다가 저보다 어렸기 때문에 친구들이 당시에 저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첫 데이트로 놀이공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여자친구는 놀이공원이라는 것 자체를 즐기지 못하더라고요. 놀이기구도 무섭다면서 잘 타지도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덕분에 모처럼의 첫 데이트였는데 완전히 재미없게 시시하게 끝나버렸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무슨 애도 아니고 놀이공원을 가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놀이공원은 정말 재밌습니다. 흔들거리는 놀이기구와 짜릿한 스피드를 느끼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기 때문이죠. 돈 없던 대학생 시절에도 6개월에 한 번은 꼭 에버랜드를 갔어야 했어요. 놀이기구라는 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짜릿한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에 지쳤을 때, 일로 지쳤을 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제가 항상 선택하는 건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애인이 생기면 꼭 첫 번째 데이트는 놀이공원에서 해야 하고 만약 놀이공원을 함께 가지 않거나 놀이기구를 아예 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연애를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놀이공원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든 유치하다는 이유로 놀이공원에 대한 저의 이 뜨거운 열정을 가볍게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간 놀이공원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놀러가서 즐기지 못해 아쉬웠고 여자친구는 놀이기구를 못하는 자기를 이해 못하는 저한테 화가 나서 엄청나게 다툰 기억이 나네요. 덕분에 그 뒤로 여자친구와 놀이공원 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저런 일로 저도 쌓인 걸 풀어야겠는데 놀이공원에 가지도 못하고 여자친구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직접적으로 가자고는 말하지 못하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놀이공원 가고 싶다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가고 싶은 걸 표현하면 여자친구가 한 번쯤은 저한테 져주고 꼭 참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저의 작은 꼼수에는 넘어오지 않고 대신 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보고 고향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서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20년 지기 여자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미 고향에서 집안끼리 친한 데다가 그렇게 먼 거리에 살지 않아서 거의 동성 친구처럼 지내온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저는 서울로, 이 친구는 고향 근처에 있는 국립대로 학교를 갔기 때문에 대학 진학 후에는 서로 거리가 멀어져서 따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전화로 안부 정도는 묻는 20년이 넘게 이어온 절친 중에 한 명인 여자였어요. 보아하니 놀이공원에 못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라며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여자친구가 싫어해서
못 가고 이러고 있다며 신세한탄을 하니 친구가 저에게 그러면 자기랑 같이 가자고 묻더라고요. 이야기를 듣자니 이 친구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로 취직이 돼서 서울로 온 지는 꽤 되었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애인도 없으니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을 가보지 못했다고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허물없이 지내온 사이기도 하고 제 카톡 프로필 사진도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되어 있었는데다가 저 역시 놀이공원에 굶주린 지 아주 오래였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주말에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끼리 놀러 다니면서도 이 친구도 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놀이기구도 잘 타는 사람이었고 저는 오랜만에 아주 기대감에 차올랐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일이 있어서 이번 주 주말은 못 만날 것 같다고 미리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아무리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낸 20년 지기 친구라지만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놀이공원 가는 걸 굳이 허락받으면서까지 오해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기다리던 대망의 토요일이 되고 놀이공원이 가까운 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한 것도 있지만 친구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 되고 1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도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급해져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예쁘게 하고 오길래 이렇게 늦냐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 왔다면서 저기 너 보인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기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면서 걸어오는데 딱 달라붙는 청바지에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단발머리를 한 그녀는 제가 기억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서로 얼굴 보고 만나는 거라서 조금 변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말괄량이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친구는 엄청 예쁜 여자로 돌변해 있더라고요. 맨날 집에서 입는 후줄근한 차림에 화장 하나 안 한 얼굴만 보다가 이것도 데이트라고 힘주고 온 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제 여자친구보다 훨씬 예쁘고 스타일 좋은 모습에 적잖이 당황해서 인사도 못 받고 어버버하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라면서 반가워하는데 저는 이 정도로 예뻐졌다고 상상조차 하지 않아서 그런지 고향 친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왜 이렇게 예뻐졌냐며 못 알아볼 뻔했다고 칭찬을 건넸고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못 본 사이에 농담이 많이 늘었다며 빈말이라도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놀이공원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는 처음 와보는 서울의 놀이공원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참을 재밌게 놀았습니다.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이 친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코흘리게 시절에 서로의 부모님과 함께 처음 놀이공원에 갔을 때도 이 친구와 함께였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둘이서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며 간식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자유이용권이 전혀 아깝지 않게 아주 뽕을 뽑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만 있으면 놀이공원 망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쌓인 걸 다 풀고 재미나게 즐겼습니다. 개장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 정신없이 놀고 나니 조금 지치긴 하더라고요. 친구도 조금 지친 듯 보여서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자고 했습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가 저에게 쉬는 시간도 아깝다고 조금 숨도 돌릴 겸 동물원이나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창밖으로 사자도 보이고 호랑이도 보이고 버스기사 아저씨가 곰한테 과자 같은 걸 주면서 욕이 부리는 거 보는데 친구가 저 곰 좀 보라면서 완전 너랑 똑같이 생겨서 귀엽지 않냐고 하면서 활짝 웃는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친구가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예뻐졌다는 건 알았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저 혼자 괜히 부끄러워져서 얼굴에 열도 올라오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파리를 다 둘러보고 다시 놀이기구를 타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희는 천막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다행히 비는 15분 만에 그쳤지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쏟아지던 비 때문에 둘 다 온몸이 쫄딱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는 금방 그쳐서 놀이기구를 다시 타러 가나 했는데 문제는 친구가 입고 온 게 흰색 블라우스라서 비에 젖어 있으니 속이 다 보이더라고요. 친구도 남들 시선이 눈에 걸렸는지 제 뒤에 딱 붙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저도 아쉬웠지만 그만 들어가자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옷이 홀랑 젖은 상태에 남들 시선 때문에 친구와는 지하철을 타고 가기도 그렇고 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필 또 친구가 신고 온 게 새 신발이라서 아까 뛰다가 뒤꿈치가 헐어버렸다고 더는 못 걷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검색을 했는데 주변에 뭐가 없더라고요. 옷가게도 꽤 멀리 가 있고 가장 가까운 게 호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호텔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보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제 등 쪽으로 가까이 붙으며 거기도 괜찮다고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몸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해서 또 정신줄 잡는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친구가 뒤꿈치가 아파 죽겠다면서 여기서 계속 서 있을 거냐면서 자꾸 보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 싶어서 호텔을 예약하고 택시를 잡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둘이서 뻘쭘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정막을 깨고 먼저 씻고 온다는 말을 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과 방이 창문으로 이어져 있어서 안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커튼 같은 걸로 가릴 수는 있었는데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이쪽 보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들어갔는데 물줄기 소리는 들려오지 고개를 슬쩍 들어보니 그림자뿐이었지만 뭐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였고 친구가 호텔 샤워 가운만 입고 나왔는데 수건으로 머리를 틀어 올리고 있고 그 와중에도 얼굴은 안 씻은 건지 화장은 안 지워진 상태더라고요. 최대한 친구를 안 쳐다보면서 저도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씻고 있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씻고 나왔는데 친구는 아직도 가운만 입고 있는 채로 있는 겁니다. 옷은 젖어서 널어놨고 저 옷이 다 마를 때까지만 입기로 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옷이 마를 때까지 뭐하지 하면서 둘이서 휴대폰만 이리저리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제가 그냥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마 그녀도 티내지 않았지만 생각이 많고 부끄러웠지 않았을까 싶네요. 똑같은 샴푸 냄새가 서로한테 나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놀이기구 타는데 열중해서 그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이 솔솔 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1시간가량 함께 누워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저희 얼굴은 완전히 가까운 곳에 밀착되어 있었고 그녀는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여자로 매력이 없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그런 거 아니라고 너가 먼저 샤워하는데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냐며 누워서 티격태격 싸우는데 너무 예쁘게 변한 친구의 얼굴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만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조용해졌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긴 시간 동안 알고 지내면서도 전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곳에는 동네에서 허물없이 남매처럼 지내던 두 친구는 없었고 첫 데이트를 막 마친 사랑에 빠진 연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제정신을 차렸을 땐 모든 일이 끝나버린 후였고 녹초가 된 그녀를 꼭 껴안으며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키스로 대답했고 그래도 오늘 일은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날부터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그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없던 일로 하자는 그녀의 말에 견디기 힘들었는데도 계속 참고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번 명절에 고향 내려갈 것이냐고요. 그렇게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날 그녀와 함께하면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그녀와 그동안 참아왔던 회포를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결국 연인이 되어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